6세부터 시작하는 올인원 홈코딩. 아이캔드 코딩 유치원 입학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노금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요, 숲유치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 이런 특성화된 유치원들은 어머님들이 참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4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다양한 유치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데 코딩 유치원? 조금 많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코딩 유치원은 어떤 곳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코딩이 왜 필요한지 개념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입학 설명회 와주신 만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다양한 혜택까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뿐만 아니라 귀한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현직에서 코딩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지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지연입니다. 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코딩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우선 선생님 어떤 분인지 간단한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초등교사고요. 10년째 이 미래 교육에 꼭 필요한 교육으로서 코딩 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코딩 교육 홍지연이라고 치시면 제가 그동안 했던 많은 교육 활동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코딩 교육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확실히 몇 년 전부터 코딩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딩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 때부터 이제 코딩이 꼭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코딩이 진짜 아이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네, 이제 코딩 교육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코딩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코딩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코딩이란?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러니까 즉 컴퓨터의 명령어를 이해시키는 과정을 코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딩이란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작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청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청소 어떠신가요? 너무 싫죠? 그렇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청소가 너무너무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 누가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로봇 청소기입니다. 네, 이 로봇 청소기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이고요.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그냥 프로그램 언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코딩의 목적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고로 확장되는 그런 어떤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스스로 찾고 하는 그런 문제 인식의 과정도 필요하고요. 문제를 인식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 해결 전략을 설계하는 알고리즘 설계 단계도 필요하죠. 그리고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나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코딩,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했다, 코딩을 했다라고 끝이 아니거든요. 또 막상 실행을 해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수정하고 이런 디버깅 과정까지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사고를 필요로 하고 그런 사고들이 해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 어린이들의 사고력이 또 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컴퓨팅 사고력, 즉 사고의 경험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고들을 습관적으로 몸에 배도록 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딩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적인 도구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사고를 인식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부터 문제 해결하는 이 모든 전반적인 과정, 이 모든 거를 이제 코딩이다라고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코딩을 시작하는 게 또 맞을지 너무 어렵지는 않을지 약간 또 염려가 됩니다.
네, 충분히 그런 염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면 컴퓨터 모니터상에 막 영어가 막 있고 이런 어려운 텍스트 코딩, 즉 뭐 C나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그런 언어를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어린 학습자들도 배울 수 있는 블럭형 언어, 우리가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엔트리나 스크래치와 같은 아주 쉬운 언어들도 있기 때문에 어린 학습자들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몇 세 어린이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영국의 예를 들어보자면 영국은 2014년을 코드의 해로 정하고요. 5세 어린이부터 코딩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5세요? 정말 좀 이른 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코딩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딩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연령이 4세에서 8세부터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코딩 교육을 시작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코딩 교육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 때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하도록 의무화를 했고요. 작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었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그러니까 기존의 코딩 교육뿐만 아니라 AI 교육까지 확대 편성을 하는 것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코딩 교육이 필수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딩 교육에 대한 흐름은 정말 좀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선생님 말씀 중에 4세 때부터 코딩 학교에 입학을 한다라는 이 핀란드의 아이들의 또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들은 그럼 어떻게 코딩을 시작하고 학습할 수 있을까?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코딩 교육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특히 어린 학습자, 어린 친구들에게는 독서와 함께하는 코딩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 독서요? 네, 좀 의외죠. 네. 네, 제가 아까 우리 어린 친구들도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기 때문에 코딩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언어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코딩을 배울 수는 있는데 코딩을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나 원리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개념이나 원리는 어린 학습자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책을 통해서 코딩의 어떤 개념이나 원리를 배운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동화책을 우리 친구들이 읽는데 그 동화책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코딩의 원리나 개념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동화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개념이나 원리에 노출이 되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좀 멋진 접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조건적으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코딩의 원리를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을 독서를 통해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좀 굉장히 좀 인상이 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책만 읽는다고 코딩이 끝은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책만 보면 안 되고요. 책을 읽고 나서 배운 개념이나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어떤 퍼즐을 해결해 본다든지 또는 스티커로 문제를 해결해 본다든지 이런 언플러그드 활동과 이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언플러그드 활동 약간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언플러그드 활동은 뉴질랜드의 팀빌 교수님이 개발한 컴퓨터 과학의 원리와 개념을 배우는 교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놀이 활동이라든지 신체 활동이라든지 조작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려운 컴퓨터의 개념이나 원리를 쉽게 배우도록 하는 건데요. 이것을 코딩에 접목을 시켜서 코딩의 개념이나 원리를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책에서 배운 개념이나 원리를 이 놀이 활동에 적용을 해서 그 개념과 원리를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하는 거죠. 아까 어린아이들도 쉽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엔트리나 스크래치 같은 블럭 언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엔트리나 스크래치와 같은 블럭 언어로 코딩을 해도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엔트리 통해서 코딩을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 어린 학습자들 또는 코딩을 처음 하는 친구들이라면 피지컬 코딩을 추천해 드립니다. 피지컬 코딩이요? 네,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용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코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컴퓨터에 우리가 직접 명령을 입력하면 그 결과가 모니터상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피지컬 컴퓨팅은 컴퓨터에다가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 블럭을 조립해서 그 조립한 것 자체가 코딩이 되어 그 장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블럭을 서로 갖다 대기만 하면 자석처럼 붙었다가 쉽게 떼어지는 그런 코딩 블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코딩 블럭들은 그 하나가 바로 코딩 명령어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어린 친구들이 쉽게 붙여서 코딩을 조립하고 또 그것을 실물이 움직이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직접 조립하고 만든 실물이 움직이는 그런 코딩의 방법은 이 나이대 어린이들, 약 6세에서 한 11세 어린이들이 구체적 조작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코딩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블럭 자체가 하나의 코딩 명령어가 된다고 하니까 참 재밌는데요. 정말 코딩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참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코딩을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적절한 코딩 방법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오늘 다양한 우리 아이들의 코딩 교육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아직까지도 코딩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에게 꼭 전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는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코딩, AI, IoT 등과 같은 지능정보 기술이 이끌어가는 디지털 대전환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는 어떤 프로그래머뿐만이 아니라 마케터나 기획자, 또 심지어 예술 분야의 직업인들에게까지도 코딩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사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코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처럼 컴퓨터가 이렇게 일상이 되는 사회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컴퓨터로 해결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을 가지고 또 일상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문제 해결력,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코딩 교육이 꼭 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전 스님을 모시고 어린이 코딩 교육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딩에 대해서 조금은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요한 코딩 교육.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아이캔드 코딩 유치원이 필요합니다. 지루하고 이론적인 코딩이 아니라 상상력이 풍부한 이야기와 창의적인 놀이로 우리 아이들의 코딩 두뇌를 만들어주는 아이캔드 코딩 유치원. 지금부터는 아이캔드 코딩 유치원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캔드 코딩 유치원은 코딩 입문부터 코딩 개념의 이해와 적용,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을 배울 수 있는 심화 단계까지 총 1년 6개월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세부터 초등 고학년 때까지 각 단계별로 촘촘하게 커리큘럼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코딩을 배우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단계별로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문 단계에서는 우리 코딩을 시작하는 어린이들, 코린이들이라고 하는데요. 붙임딱지 놀이북과 교구를 활용한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 놀이하듯 즐겁게 코딩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이후 1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총 78권의 동화책과 학습 앱, 그리고 코딩 교구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이 진행됩니다. 동화를 읽으면서 코딩 개념을 배우고 앱에서 게임하듯 코딩 미션을 해결하고요. 78가지의 코딩 발명품을 직접 만드는 메이커 활동을 거쳐서 마지막엔 피지컬, 엔트리 코딩으로 발명품을 작동시키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컴퓨팅 사고력이 발달되게 됩니다. 코딩이라고 하면 낯설고 어려울 것만 같았는데 뭔가 쉽고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백문이 불여 일견. 아이캔드 코딩 유치원의 학습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놀이처럼 즐겁게 쉽고 재미있고 이렇게 코딩을 즐기는 모습을 직접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뭔가 코딩 교육이라고 하면 어렵다, 지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 조금 바뀌셨을까요? 이렇게 아이캔드 코딩과 함께하면 우리 집이 그대로 코딩 유치원이 됩니다. 아이캔드 코딩 유치원은 바로 우리 집!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의 집인데요. 어린이의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주는 올인원 프로그램 아이캔드 코딩!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꽉 찬 구성에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코딩 입문 놀이북을 1권, 어드벤처 동화책을 78권, 그리고 발명품 만들기 별책을 3권, 이렇게 해서 교재부터 무려 82권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코딩 학습 앱과 패드에 장착하는 반사경, 코딩 퍼즐, 활동판, 모디 블록 세트, 그리고 양면 테이프가 제공이 됩니다. 아이캔드 코딩은 코딩의 개념부터 실습, 응용까지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올인원 코딩을 자랑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습 앱을 교재, 교구와 연동시켜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패드에 반사경을 끼운 후 교재와 코딩 퍼즐을 앞에 놓고 비추면 앱에서 인터랙션이 이루어집니다. 학습 앱이 전반적인 코딩 학습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도 집에서 쉽게 코딩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학습 콘텐츠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세 어린이들과 코딩을 완전 처음 접하는 우리 코린이들을 위한 그런 입문 콘텐츠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웰컴 코딩 월드입니다. 아이들이 놀이처럼 즐겁게 코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짜잔! 붙임딱지 놀이책입니다. 우리 아이들 스티커 진짜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 안에 놀이책을 보시면은요, 미션에 따라서 스티커를 붙였다가 뗐다 반복하는 언플러그드 코딩 활동을 통해서 기초적인 컴퓨팅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디 블록을 활용한 피지컬 코딩 활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개의 모디 블록과 부속품을 조합해서 손전등, 자동차 등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좌석처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의 사용자를 고려한 그런 크기, 블록 사이즈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아도 마치 장난감을 만드는 것처럼 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손선풍기 만드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터 블럭과 버튼 블럭, 그리고 배터리 블럭을 결합한 다음에 모터 블럭에 바퀴를 달고 그리고 날개까지 이렇게 붙여주면 전원 버튼을 누른 뒤 짠! 이렇게 돌아가는 손선풍기가 완성이 됩니다. 컴퓨터로 코딩을 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이렇게 블록 조립만으로도 쉽게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아직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한테도 정말 참 좋겠죠. 앱을 켜서 딸깍 모디 놀이를 누르면요, 이렇게 모디 블록을 활용한 다양한 피지컬 코딩 활동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코딩 경험을 좀 더 확장시켜 주세요. 다음은 어드벤처 코딩 동화책입니다. 이 많은 동화책 보이시나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무려 78권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앞서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동화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코딩의 기본 개념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예시로 직접 보여드려 볼게요. 아이캔드 코딩 15권 마법의 물약 대소동입니다. 코딩에서는 순서에 따라 일을 차례대로 진행하는 순차 구조가 기본인데요. 이 책에서는 마법의 물약을 마시고 하루아침에 어린아이에서
할아버지가 된 라르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장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라르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이들은 코딩의 순차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국어, 사회, 과학, 통합 교과 등 초등 교과 내용까지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교과 연계 학습이 가능합니다. 아유, 우리 애는 아직 한글을 못 떼가지고 아유, 코딩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과연 안 될까요? 정말요? 자, 이렇게 반사경에 패드를 끼우고요. 앱을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책을 패드 앞에 둔 다음에 책 안에 있는 이 AR 마크를 읽히면 짜잔! 마법의 물약 대선호.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앱에서 동화책을 직접 읽어주게 된답니다. 사실 저희 애기도 아직 4살이라 한글을 직접 못 읽는데 이렇게 해주니까요.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잘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책 중간중간에 AR 마크가 더 있는데요. 이 AR 마크를 익히면 다음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코딩 퍼즐과 모디 아이템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아이템도 얻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더욱 집중할 수 있겠죠? 동화책을 다 읽으면 똑똑 코딩 퍼즐이 시작되는데요. 게임처럼 미션을 수행하면서 코딩을 배우는 활동이에요. 앱 속의 캐릭터들에게 아이템 줍기, 장애물 없애기 같은 다양한 미션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모은 코딩 퍼즐을 조합해서 앱에 인식을 시키면 게임 속 캐릭터가 이동하며 미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까 소개해드린 교구 중에서 이렇게 코딩 퍼즐과 활동판이 필요합니다. 코딩 퍼즐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걷기 퍼즐, 점프하기 퍼즐 같은 행동 퍼즐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숫자 퍼즐, 거기에 조건 퍼즐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코딩 퍼즐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앱 미션을 해결하도록 활동판 위에 코딩 퍼즐을 하나하나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사경을 끼운 패드에 보여주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활동판 위에 코딩 퍼즐을 올려놓은 뒤 반사경이 꽂아 있는 앱에다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미션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한번 볼까요? 최고예요. 코딩 사고력이 쑥쑥 자랐어요. 아이들이 손으로 쉽게 조작하고 앱을 통해 구현을 하면서 코딩의 개념을 이해하고 도전하고 실행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다 라는 자기 효능감까지 직접 느낄 수가 있겠죠? 코딩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발명품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앞서 읽은 동화책과 연관된 그런 발명품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마법의 물약 달소동을 읽은 후에는 과연 어떤 작품을 만들게 될까요? 바로 약먹기 알람입니다. 먼저 이렇게 모디블럭을 조립한 뒤 그리고 별책으로 제공되는 뚝딱뚝딱 발명품 만들기 속 도안을 활용해 페이퍼 토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안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페이퍼 토이의 도안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런 식으로 페이퍼 토이를 만들어서 이걸
모디에다가 더 씌워볼게요. 짜잔! 이렇게 모디에 더 씌우니까 완벽한 나만의 발명품이 완성이 됩니다. 무려 78종의 발명품을 만들면서 소근육도 발달하고 또 우리 아이 스스로 뭔가 하나씩 컬렉션을 모을 수 있는 또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발명품은 모디블록을 결합해서 작동시키거나 실제 엔트리 코딩을 통해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엔트리는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다이얼을 돌렸을 때 7초마다 알람을 울려서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도록 했던 약 먹기 알람을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에서 쓱쓱 모디 교실을 켜고 블럭을 움직이면서 코딩을 합니다.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내보내기를 누르면 발명품으로 코딩 내용이 전송되는데요. 진짜 7초마다 알람이 울리는지 한번 볼까요? 너무 신기하죠? 모디블럭이 처음이고 엔트리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는데요. 발명품 만들기부터 엔트리 코딩까지 우리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무려 154편의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6세부터 시작하는 올인원 홈코딩. 지금까지 아이캔드 코딩 유치원 입학 설명회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아이캔드 코딩은 놀이로 시작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요. 미션 수행과 탐험 등 재미있는 창작 동화가 코딩의 개념을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모디블록을 조립하고 다양한 종이 모형을 씌워가면서 78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초등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미리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첫 코딩!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모든 것을 다 담은 아이캔드 코딩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문해력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반짝이는 코딩 사고력을 키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코딩 두뇌를 만들어주세요. 바로 아이캔드 코딩으로 말이죠. 아이캔드 코딩을 만나면 우리 집이 그대로 코딩 유치원이 됩니다. 6세부터 시작하는 올인원 홈 코딩. 아이캔드 코딩 유치원 입학 설명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